리버풀의 손흥민, 30, 토트넘, 영입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다. 과거 리버풀에서 윙어로 뛰었던 스튜어트 다우닝, 38은 사디오 마네가 리버풀을 떠나면 손흥민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우닝은 리버풀은 손흥민 영입을 시도해야 한다. 손흥민이 리버풀에 오면 엄청날 것이다. 물론 손흥민 영입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쉽지는 않을 것이라 주장했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따내면서 손흥민의 리버풀행은 더욱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도 손흥민을 절대 이적 불가 선수로 분류하고 있다. 리버풀이 마네의 대안으로 제로드 보웬, 웨스트햄, 우스만 덤벨레, 바르셀로나 등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밀당은 하지 않는다. 리버풀은 생각의 변화가 없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10일, 한국 시간, 리버풀은 사디오 마네를 영입하려는 바이에른 뮌헨의 두 차례 제안을 모두 거절했다. 최소 4천만 파운드, 약 630억 원, 가 아니면 마네를 팔 생각이 없다. 계약 종료까지 1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4천만 파운드 이상은 받아내겠다는 생각이라고 보도했다. 마네는 리버풀에서 뛴 6년 동안 269경기 120골을 넣었다. 엄청난 스피드로 수비를 뚫고 득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 지난 시즌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만 16골을 터뜨렸다. 뮌헨은 이적이 유력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세르주 그나브리의 대체 선수가 필요하다. 마네가 두 선수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워줄 거라 기대한다. 마네 또한 뮌헨행의 마음이 있다. 리버풀과 협상을 벌인 뮌헨이 처음 제안한 액수는 2,100만 파운드, 약 330억 원. 여기에 뮌헨이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 우승하면 46만 파운드, 약 7억 2천만 원을 더 주는 보너스 조항을 넣었다. 하지만 리버풀은 꿈쩍도 안 했다. 그러자 뮌헨은 3천만 파운드, 약 470억 원로 금액을 올렸다. 그래도 리버풀은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급한 건 뮌헨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리버풀은 마네를 이적료 없이 보내더라도 1년 더 데리고 있는 것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다. 마네를 판다면 그 돈은 다윈 누니에스 영입 비용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리버풀이 벤피카의 누니에스 이적료로 제안한 금액은 8,500만 파운드, 약 1,340억 원에 달한다. 텔레그래프는 리버풀이 뮌헨으로부터 마네 이적료로 4천만 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그대로 누네스를 데려오는 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알렸다. 다르윈 누니에스, 벤피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UCL에 나서는 리버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보다 영입 상황서 앞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BC는 최근 리버풀이 누니에스 영입에 근접했고 맨유도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매체 커트 오프사이드는 리버풀이 제시한 누니에스의 이적료는 무려 1억 유로, 1,345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 높은 주가를 조명하기도 했다. 누니에스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은 한국도 주목해야 할 뉴스다. 이미 가능성을 확인한 누니에스가 리버풀이나 맨유 등 빅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월드컵 전까지 더욱 큰 폭의 성장과 경험치를 이룰 수 있다. 달갑지 않다. 아울러 월드컵 직전 누니에스와 손흥민이 리그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흥미로운 장면도 나올 수 있다. 한편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은 중동의 더운 날씨로 인해 유럽의 새 시즌이 개막한 뒤인 11월에 개막한다. 1999년생 공격수인 누니에스는 지난 시즌 포르투갈 벤피카 소속으로 41경기에서 34골을 넣으며 유럽 빅클럽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도 6골을 터뜨리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공격수 보강을 원하는 빅클럽들의 러브콜이 잇따랐다. 만약 리버풀이 1억 유로의 이적료로 누네스를 품으면 구단 이적료 새 역사를 쓰게 된다. 이적료가 막대한 이유는 간단하다. 벤피카가 2020년 누네스를 알메리아로부터 데려올 때 2,400만 유로, 322억 원을 지불했다. 또 누니에스에게 이적료 20%를 알메리아에 보상해야 하는 새로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벤피카는 되도록 높은 이적료를 받아야 한다. 더 선은 누니에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리버풀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도 누니에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누니에스는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맨유와 뉴캐슬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월드컵을 위해 웨일스 축구협회가 대표팀 주장 베일의 국내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 웨일스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가레스 베일의 국내 복귀를 위해 축구협회장이 직접 나서 설득에 나섰다. 아직 레알 마드리드 소속인 베일은 오는 30일로 팀과의 계약이 만료돼 자유롭게 팀을 옮길 수 있다. 이에 FAW, 웨일스 축구협회 회장 노엘 무니는 베일이 고향 카디프에서 축구한다면 모두가 기뻐할 것이라며 국내 복귀를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웨일스의 수도 카디프를 연고지로 하는 팀은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챔피언십 리그에 속해 있는 카디프 시티가 있다. 9일 한국 시간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무니 회장은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베일이 웨일스 선수라는 건 우리에게 큰 행운이라면서 베일을 칭찬했고, 이어 베일이 어떤 팀에서 뛸지 결정하는 건 전적으로 본인에게 달린 문제이지만 부디 베일이 대표팀을 위해서 결정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니 회장은 카디프 시티의 홈구장인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은 웨일스 축구대표팀의 홈구장이기도 하다. 오는 11월에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위해 베일이 우리와 함께 해주길 원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물론 이건 우리들의 이기적인 희망사항이다. 우리는 월드컵을 앞두고 베일을 더 많이 지켜봤으면 하기에 베일이 가능하면 웨일스 근처로 이적하길 바란다면 바람을 드러냈다. 웨일스의 64년 만에 월드컵 진출을 확정지은 베일은 현재 새로운 팀을 물색 중이며 차기 행선지로 헤타페와 뉴캐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 베일의 에이전트인 조나단 바넷이 베일이 이적할 팀을 선택하는 데 돈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조국인 웨일스로의 복귀 가능성도 제기됐다. 아약스 윙어 안토니와 협상에 돌입한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브라질 출신의 아약스 측면 공격수 안토니와 협상을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에릭 텐 하그 신임 감독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입 추진이다. 안토니는 텐 하그 감독의 부름을 받아 2020년 여름 아약스에 합류했다. 상파울루에서 아약스로 옮기며 1,4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기록했다. 아약스 합류 후 74경기를 뛰며 22골 16도움을 기록하는 등 인상적인 2년을 보냈다. 텐 하그 감독은 아약스를 떠나 맨유와 손을 잡았다. 이번 여름 전력 보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자신이 잘 아는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미 아약스 중앙 수비수 율리엔 팀버에게도 관심을 표명했다. 현지 매체 골닷컴은 맨유와 안토니의 에이전트가 이미 잠재적 이적 논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선수가 맨유행을 열망하고 있는 가운데 야악스가 6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액수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맨유와 아약스 구단 사이도 좋다.